안녕하십니까. 타스건축사사무소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상가주택에 대한 실제 건축 사례를 통한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본 강좌는 어느 신도시에 건축되는 상가주택의 전체 건축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건물의 건축주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 과정,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그래서 설계 전체 과정, 그 다음에 공사 내역서 작성과 공사업체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공의 전체 과정, 뭐 공사는 공정별, 또 특히 자재라든지 공법, 뭐 방수라든지 단열 또는 창호,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그저 이야기나 글로서가 아니라 동영상과 실제 사례, 예를 들자면 설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도면을 제가 보여줌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평면이 완성되고 평면이 구성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앞으로 아마 수개월간 강좌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강좌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해 주신다 한다면 그런 것이 또 하나 또 강좌로 또 소개해서 또 그런 강좌도 개설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강좌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강좌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스건축사사무소는 타스건설과 특히 이번에 이제 종건 처리가 됨으로 해서 베텔종합건설은 그동안에 판교를 비롯한 신도시의 건축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판교, 광교, 동탄, 위례, 미사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풍부한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평택 고덕지역과 장안지구 등의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디자인 빌더입니다. 디자인 빌더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마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별도로 디자인 빌더에 대해서 따로 강좌를 마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이렇게 신도시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 차별성을 부여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강좌로 해서 기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과정은 일반적으로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설계와 시공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설계와 시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이 끝나면 입주, 또 유지관리, 건물 유지관리, 하자관리, 뭐 이런 사후관리도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전체적인 건축 과정이라고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기획,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야나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뭐 광고 또는 선거, 모든 데 있어서 이 기획은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건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기획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설계를 하고 그냥 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 아니죠.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어떤 평형의 어떤 것을 했을 때 분양이 잘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그냥 무턱대고 땅을 사서 설계하고 시공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획한다는 것은 건축에서는 엄청난 어떤 의미로는 설계나 시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의 목적, 그러니까 분양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내가 살 것인지 또는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건축 형식은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세대를 지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규모는 아파트 같으면 평형을 어느 정도 평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규모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설계의 기본적인 내용 어떤 형태의 어떤 외장재를 또 실내는 어떻게 뭐 모던하게 할지 아니면 뭐 고풍스럽게 할지 물론 이런 과정들은 설계를 하면서 또는 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동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차질을 뭐 빌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획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가주택은 사실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또는 뭐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이미 확정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의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 기획을 잘 한다면 설계 변경이 있을 수도 없고 특히 사업의 포기까지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가주택에 있어서 사업의 포기까지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 이 건축을 하면서 이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 본 적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획의 미비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뭐 이 주택 같은 경우에 2층은 이쪽은 투룸 한 가구, 1.5룸 한 가구, 이게 투룸. 2층에는 그래서 세 가구가 있는 셈이죠. 3층은 3룸 두 가구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3룸보다는 투룸이 낫겠다 또는 원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도 있었고 심지어는 공사하면서도 공사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변경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런 변경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시장 조사와 분석을 하는 것은 비단 아파트 분양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상가주택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대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다음 차트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주택에 있어서 기획은 좀 아파트 같은 사업은 아닐지라도 뭐 이러한 사항은 확실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확고한 건축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주택을 지어서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줄 것인지 또는 짓자마자 팔 것인지 뭐 이러한 목적은 대단히 설계에서도 그렇고 또 공사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임대를 준다 한다면 마감제도 뭐 임대라고 그래서 뭐 허술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이면은 본 좀 더 내구적이고 관리성이 편리한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뭐 내가 직접 거주한다 한다면 4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 특성에 맞는 그 마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평면 구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건축 목적을 확고한 건축 목적을 설정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다음으로 대지 선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대지 선정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는 땅값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거주하는 위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지역을 정한다거나 위치 어느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덕지역에 평택 고덕지역에 내가 뭐 상가주택을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생각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 고덕에도 뭐 위치에 따라서 대단히 그 변수가 많고 또 어느 위치를 정했다 하더라도 뭐 도로 조건 또는 뭐 주변 조건에 따라서 이 대지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를 선정하는 것은 뭐 내가 특히 대지를 구매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내 뜻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추첨을 통해서 대지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첨을 하거나 또는 구입하는 경우를 한다면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대지 선정인데 이제까지 제가 만나본 많은 건축주들을 보면 대지 선정에 있어서 참 그 막연하게 선정한 사례들을 제가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이 부동산적인 것 외에도 건축적으로는 많은 그 지구단위 지침이라 해서 변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느 대지는 건축 한계선이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도 하고 건축 지정선 또는 뭐 건축 주차 불허 구간 또는 이 일조권 이 지구단위 지침 신도시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지구단위 지침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지구단위 지침에도 그동안의 판교에서부터 광교, 동탄, 미래, 미사, 고덕 그 여러 군데의 신도시를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이 지구단위 지침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어느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복잡한 규정들을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민원으로 인해서 지구단위 지침을 변경되기도 하고 특히 제가 이 지구단위 지침의 문제점 중에서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조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LH에서 하던 어느 지역의 어떤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분양하든 간에 그 지역의 지구단위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은 일조권을 북쪽으로 하겠다든지 남쪽으로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명확하게 사실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사지구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일조권의 위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대지를 분양받거나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혼란을 가중한 경우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 지역의 5번과 6번 필지를 보면은 같은 코너 땅이고 어느 이 지역이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5번이나 6번이나. 그렇지만 일조권면을 만약에 검토해 본다 한다면 5번과 6번 땅은 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애매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보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선정할 때 이런 그 지역과 위치도 중요하고 특히 건축 조건을 파악하는 것, 관련 법규라든지 지구단위 지침, 그러니까 그 주차 불허 구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건축 한계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 외에도 특히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설정된 이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파악하지도 않은 채로 자기의 판단이나 본인의 판단이나 또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막연한 그런 부동산적인 그런 지식만 가지고 대지를 선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패를 보고 후회하는 경우를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런 건축적인 조건을 파악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획하는 과정부터 사실은 전문가 선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를 선정할 때 이 5번과 6번이 중에서 내가 선정한다 한다면 각각의 땅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내가 상가가 어떻게 나오고 임대 2, 3층 세대가 어떻게 나오고 내가 거주하게 될 4층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설계를 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바로 이 기획 과정부터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특히 그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또는 또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가주택에 있어 기획 과정 중에서 중요한 건 예산과 자금 조달 부분이죠. 제가 그동안에 많은 건축주를 만나본 가운데 느낀 것은 막연히 땅값만 어떻게 해서 구한 다음에 건축비 조달에 대해서 막연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외상공사를 해준다는 업체를 찾기도 하고 특이한 방법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언젠가 이제 공사비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또 강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지만, 처음 상가주택을 짓겠다라고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과 자금 조달에 관한 계획은 좀 설정이 되어야만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에는 금융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본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기획의 중요성, 정말 이 기획의 중요성은 비단 아파트 분양 사업이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주택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그동안 많은 건축주를 만나보면서 또 많은 상가주택을 건축해 보면서 제가 느낀 사례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한 선택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기획 과정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과정은 제가 기본 설계 과정에서 이제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과정부터 해서 강좌를 시작하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실제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출상을 계획을 하고 평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 외관 디자인과 뭐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